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결혼 11년차 여자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쌍둥이 딸들을 키우고 있고 현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숨이 턱 막히실 분들을 위해 거두절미하고 저희 넋두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디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두 분이서 전주에 있는 본가에 사셨습니다. 아버님 고향이 전주이고 어머님은 시집 오신 이후로 쭉 거기서 저희 남편의 도련님, 아주버님, 형님을 다 낳고 사셨는데 코로나 터지기 1년 전에 시아버님이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시자마자 이놈의 망할 형제들이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며 장래 후 하나같이 잠수를 타버린 바람에 뜬금없이 셋째 자식이었던 저희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 왔어요. 졸지에 저는 형님도 있고 큰아주버님도 계신데 혼자 등신처럼 홀로 남은 엄마를 경제적인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데려온 남편을 옆에서 얼척이 없다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합가가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내 부모님도 나이가 드셨음에도 모시고 싶음에도 형편이 안 되어 못 모시고 사는 와중이었는데 남편은 왜 뜬금없이 시어머니를 책임지겠다며 저한테 통보식으로 한번 얘기하곤 시어머니를 모셔왔나 싶어서 우라통이 터지겠더라고요. 내가 배우자가 맞냐는 화가 터져나온 것이었죠. 장남이 무조건 시어머니를 맡아야 한다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자식놈들 중에서 한 사람도 돈 10,000원 한 장을 보태주려 하지 않는 건지 정말 속이 끓는 심정이었습니다. 딱 한 번 형님께서 저희 집에 자리 잡으신 어머님 보겠다며 와서는 음료수 박스 하나 놓고 간 게 이놈의 집구석 형제들에게 받은 전부였어요. 다들 잘난 직업 하나 없고 겨우 하루살이 새끼들처럼 살아가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천년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하자 있는 것들일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저는 그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이랑 죽어도 같이 살기 싫다고 나랑 적어도 제대로 된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물어뜯고 싸우기도 해봤지만 이미 저희 집에 오셔서는 방 하나를 차지하고 계신 어머님이 다 듣고 계신 줄 알고 있었기에 더 큰 싸움을 오래도록 하기에는 눈치 보였고 여기서 내쫓으면 말 그대로 다른 자식들 도움 없이 혼자 사셔야 하는 분이신데 제가 또 그 꼴을 보자니 죄책감이 괜히 들어 속이 불편했어요. 한마디로 제가 거절하지 못할 거란 제 인간성을 미리 파악한 남편이 무작정 데려온 시모였기에 합가는 곧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흐지부지되며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합가를 하고 나서는 딸아이들을 포함해 저까지도 불편하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의 그 1년 동안 어머니께서는 적적해 죽은 맛이다 라면서 주변에서 친구들을 사귀는 것에 엄청 목을 매셨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나이가 드신 분께서 친구에 집착을 하시나 싶어서 처음엔 사람이 참 못나 보이기도 했는데 애들 등원시켰다가 저는 중간에 잠시 부업 겸 일하는 회사로 출근을 해서 사무직 알바를 하다 점심이 막 지나서야 집에 들어왔더니만 매번 그때마다 누워서 TV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말동무가 필요하신 건가 싶었던 마음에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합가해서 불편해 죽겠다는 원망보다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시어머니와 자리라도 지내야 아이들도 마음 편히 집에서 살 수 있지 않겠냐며 시어머니를 곧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남편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저는 함께 살게 된 시어머니와 잘 융합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려 한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남편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작 지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란 놈이 지 엄마 성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먼저 다가가서 어머님, 주변에 경로당 노인분들 모임이 있는지 알아봐 드릴까요? 라며 말을 거면 시어머니는 적적해 죽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꼭 거절을 하셨어요. 속을 모르겠을 정도로 거절을 하고서는 한다는 말이 니네 엄마는 뭐하고 사시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결혼식 올리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서로를 보신 적이 없는데도 갑자기 도시로 올라와 놓고 보니 가까이 살고 계시는 저희 엄마가 궁금해지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나이가 있으셔도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었는지라 연금 조금씩 받으시면서 두 분이서 각자 경비일과 식당 일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일을 하시진 않는 파트타임 근무지만 나이가 있는지라 웬만하면 제가 친정으로
애들 데리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곤 했었는데 이왕 시어머니도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으니 밥이라도 집에서 양껏 차려드려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시간이 되면 평일 저녁에 다 같이 집으로 모여 간단히 식사를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 번호를 따가셨어요. 남편이 혹시 모른다면서 합가하고 나서 시어머니께 카톡이 되는 스마트폰까지 새로 구매를 해드리곤 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 사돈은 카톡이 있어요? 있으면 나를 추가해봐요. 라면서 연락처를 따가시더니 급기야 그 후로는 어딜 나갈 채비를 하시곤 사돈 만나러 간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나가시는 겁니다. 갑자기 두 분이서 이렇게 따로 만날 정도로 친해지셨다 생각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다행이다 싶었어요. 싸우지 않는 게 어디냐 심정이었죠.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그 시기에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혼자 산책을 하다가도 또래 어른을 만나면 친구가 되곤 하셨던 나름 인기쟁이 어르신이었는지라 저는 저대로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인싸기질 있는 분이시구나 라면서 좀 놀래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속에 들어있는 시커먼 생각을 알아채고 말았죠. 평소 마을버스를 타고는 한강 쪽으로 나들이를 자주 나가셨던 어머니께서 늘 주변에 같이 갈 친구 여러 명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걸 밖에서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 같이 나가시는 걸 또 목격하기도 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외출을 하며 핸드폰을 두고 나가신 겁니다. 이걸 가져다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 혹여나 어머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진 않으실까 싶어 핸드폰을 준 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폰으로 문자를 보내셨어요. 언니 어디세요? 저 지금 다 와가요. 가서 뭘 사놓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또 만나는 건가 싶어서 깜짝 놀랐고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호칭을 부르는가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엄마 핸드폰으로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폰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제 전화를 심으로 알고서 받은 엄마의 목소리가 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글쎄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죄송해요. 제가 알아서 사놨어야 했는데 괜히 물어봐서 전화를 하시게끔 했네요. 라고 하며 말끝을 흐리시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어쩔 줄 모르는 잦은 탄식을 쏟아내면서 말이죠. 뭔가 약점이 잡혀서는 겨우 질문 하나 한 걸 가지고 전화까지 하게 만들었다면서 쩔쩔매는 엄마의 목소리를 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당연히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라면서 바로 물어 따졌는데 엄마는 역시나 제게 대답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아이고 너 신경 쓸 거 없다. 우리 나이엔 다 이렇게 예의를 갖춘다.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뚝 끊으셨습니다. 어안이 벙벙한지 핸드폰을 놓아두곤 내내 엄마와의 말과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뒤늦게야 본인 핸드폰을 찾겠다며 집으로 다시 돌아온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핸드폰만 쥐어들고는 저를 한번 보고 곧장 집을 나가셨어요. 그날 시어머니의 뒤를 쫓아서 우리 엄마와 시어머니가 뭘 하며 노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따라 나가지를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한이 됩니다. 그 후 코로나가 터져버린 바람에 두 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 방법이 없어졌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시어머니는 아이 외출은커녕 아파트 내에서도 주민들 사이에서 노인분들 조심시키자는 경계령 같은 게 떨어져서 모두가 다 집안에 있는 어른들의 외출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집에서 주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젊은 제가 마스크 끼고 나가서 장을 보거나 시어머니 부탁을 들어드리곤 했고요. 시어머니는 거의 안지 얼마 안 되는 그 친구들을 만나지는 못하고 늘 카톡으로 메시지만 주고받느라 핸드폰을 손에 놓지를 못하고 사셨습니다. 이건 뭐 중딩 사춘기에 말 안 듣는 딸 하나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안 나오시길래 깨이긴 하셨나 싶어서 방 안에 들어가 보면 누운 채로 핸드폰을 보고 계시고 눈이 좋지 못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렇게 연락하기 즐거워 핸드폰을 못 놓고 계시나 싶더군요. 그럼에도 제 알바가 아니고 자식인 남편이 어련히 챙기시겠지 싶어서 내버려 뒀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주의 깊게 들을 분도 아니셨으니까요. 하지만 두문분출하던 어머님이 올 초부터 다시 밖을 나돌아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간 너무 답답하다면서 작년 말부터 조금씩 동네 산책에서
한강 산책으로 범위를 넓혔는데 올 초 또래 어머님 두 분이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님과 함께 밖을 나가시더군요. 저도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냥 어머님을 가지 말라며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줄곧 마스크를 잘 쓰기도 했으니 다 괜찮다 생각했고요. 그렇게 5월이 되도록 연초부터는 더 작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시어머니가 외출을 감행하셨고요.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어머님 주변 분들의 발길도 더욱 잦아졌습니다. 저로서는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 집으로 사람이 좀 그만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어머님 지인분들은 하나같이 잊을만 하면 배를 누르시곤 집안에 들어와서 우르르 현관에 몰려 계시다 어머님이 나서면 함께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마치 일진이긴 일진인데 나이만 60이 넘어서 할머니 일진들이 모여있는 것 같았으니 상상하면 기분이 상쾌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가 외출한다고 본인 방에서 막 준비를 하고 계시던 때였어요. 그런데 애들 방 청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친정 아버지께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 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안부 문자만 주고받아 왔었는데 웬일로 연락이 와서는 너희 시어머니 간수 좀 똑바로 잘하면 안 되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물어보니 네 엄마가 요새 또 네 시엄마한테 불려나가서 하는 소리가 아니냐. 그 옆에 내가 허구한 날 연락을 해서 나오라고 하고 사오라고 하고 사돈이 아니라 원수다 원수. 네 엄마를 무슨 시중드는 한우로 하는 거야 뭐야. 라면서 막 화를 내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알겠다고 진정부터 시켜드린 채 전화를 끊곤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시중 둔다는 아버지 말에 문득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저희 엄마가 언니라 시모를 부르면서 뭘 사가야 하냐고 그리고 전화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셨던 그 수화기 너머로 말을 하셨던 것이 말입니다. 혹 우리 엄마가 그때 시모한테 단순히 예의를 갖춘 것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 말처럼 시중이라도 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갑자기 뒷골이 확 땡겼어요. 시어머니 방에 가보니 어머님은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치셨고 꼼꼼하게 마스크도 쓴 채로 나 나갔다 온다 라며 나가시는데 제가 어디를 가시냐고 누구를 만나시냐고 물어보니 내가 친구들 말고 만나는 사람이 또 어딨냐 그냥 놀러 한번 갔다 오는 거지 라면서 나가시는 겁니다. 불이 났게 그와 동시에 저희 친정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한참 벨이 울리다 전화를 받으셨는데 어딜 가시는 중인지 주변에서 버스 안내방송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설마 싶어서 엄마 지금 한강 가는 길이야? 라고 물어보니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 시어머니가 말하셨니? 라면서 당황하셨고요. 전 또 설마 싶어서 엄마 요즘 시간이 많은가 봐? 시어머니가 부르는 족족 이렇게 다 나가는 거야? 라고 저도 모르게 짜증이 섞여 답답하다며 화를 내자 엄만 괜찮아 나가서 바람도 쐬고 좋지 뭐 이만 끊자 엄마 다 왔다 라는 말과 함께 후딱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버스 방송에서는 역시나 제가 아는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나오는 그 한강 정류장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제가 너무 주제넘게 오지랖을 부리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텐데 괜한 상상력으로 우리 엄마 걱정을 한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정말 요즘 한강 대학생 사건도 그렇고 한강만 떠올리면 찝찝한 사건에 기분이 더럽고 불쾌해 죽겠는데 친정 아버지로부터 받은 전화가 너무 심상찮게 느껴지기도 했고 엄마 목소리가 마냥 개운하거나 한강 나들이 가는 사람 마냥 기분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 것이 진짜 계속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딸내미인 제가 나서버렸습니다. 무작정 두 분이서 만날 거라 생각되는 곳으로 그냥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도착하는 그 한강 정류장으로 멋모르고 따라 나서본 것이었죠. 혹여나 버스에서 시어머니를 만날까봐 택시를 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는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시어머니 옆에 계시던 두 분의 어머님들이 다 서로 얘기하기 바빠 죽겠다며 수다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신경도 쓰지를 않더군요. 예라 모르겠다면서 혼자 성격까지 쓰고서는 빠르게 따라잡은 시어머니 일행의 뒤를 바짝 쫓아 같은 버스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아까 전화로 이미 목적지에 도착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일행은 무슨 일에서인지 아직도 도착을 하려면 20분은 적어도 더 남아 있었고요. 혼자 기다리고 계신 엄마가 걱정되는 와중에
왜 엄마는 혼자서 바보처럼 그리 일찍 도착을 해서는 매번 먼저 시어머니를 기다리시는 건가 싶어서 분통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버스에서 내리는 시어머니 일행이 저희 엄마를 맞이하는 태도였습니다. 순간 자맹이고 뭐고 쓰고 있던 선캡을 화가 난다며 던져버릴 뻔했어요. 글쎄 시모가 누가 봐도 버스 정류장 앞에서 언니 하며 부르는 저희 엄마를 본체만치 하며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저희 엄마는 그걸 또 미안하다는 식으로 쭈뼛거리시며 그 일행이 뒤를 따르시더라고요.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마치 내 자식이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이라도 당하는 걸 목격한 처절한 심정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일행넷을 따라 나서는데 쫄래쫄래 앞서가는 건 여전히 시어머니와 그 주변 두 아주머니셨고 저희 엄마는 기껏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기도 오래 기다렸을 텐데 누구 하나랑 제대로 된 대화 한 번은 해보지를 못한 채 뒤에서 따라가고 계셨고 급기야 공원 안에 들어가면 넓은 잔디공원 한가운데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이 남은 일행들은 잔디가 아닌 벤치가 있는 의자 쪽에 가시더니만 저희 엄마 혼자서 호다닥 뛰어 편의점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글쎄 저희 엄마가 직접 계산을 했는지 봉지 안에 가득 맥주캔이랑 간식거리를 들고서 시모 일행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처절했던 나머지 속이 답답하다며 저도 모르게 엄마의 뒤를 쫓았습니다. 엄마는 일행 앞에 고맙단 소리 한 번 안 하는 그 노인네들한테 맥주캔을 따주며 앞에 놓았고 이내 자신도 한잔 하려는 것을 시모가 나서서 말하더라고요. 안 되지. 나중에 이거 다 치고 가야 하는데 같이 술 먹고 뻗어버리면 어떡해. 우리 너 안 데리고 갈 건데? 라고 말을 하자 옆에서 뭐가 웃긴지 일행들이 쳐웃는데 확 뒤통수를 갈겨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맛있게 드세요. 라면서 별다른 대꾸도 못한 채 시모 말에 그냥 수긍을 하곤 멀찌감치 혼자 앉으려 하는데 제가 그 모습에 아니 우리 엄마가 지들 쫄따구라는 거야 뭐야? 이 할망구들이 정신머리가 나갔나? 돈 계산은 하고 얻어 처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 앞에 두고서 뭐하는 짓거리들이에요? 라며 다가가 대뜸 처먹고 있던 맥주캔을 뺏어다 시모의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빈캔을 옆에 있던 일행 아줌마한테 던져버리자 그게 어깨를 맞고 땅바닥에 튕겨져 나가 요란스러운 깡통 소리를 내는데 그 시각에 있던 젊은이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게 다 느껴질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당황해서 맥주를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닦아내며 네가 여기 웬일이냐? 라며 어찌 찾아온지만 묻다가 급기야 저희 엄마한테 버릇처럼 무례할 정도로 우리 여기 있다고 네가 꼰지른 거야? 라며 저희 엄마를 향해 화를 내는데 제가 그만 꼭지가 돌아서는 시모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내려갔습니다. 한강으로 말입니다. 물가로 들어가는 길이 그 방면에서는 없었는데도 시모는 물에 빠뜨려 정신을 차리게 해주겠다며 네 사돈인 걸 알면서도 예의를 밥 말아먹고 말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멱살을 놓치지 않은 채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모를 끌고 걸어갔어요. 자전거 도로가 바로 앞에 있어서 옆에 자전거 탄 사람들이 무섭도록 달려오고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길가로 나갔다가 사고도 날 뻔했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차라리 사고라도 나서 시모를 병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기겁을 하고서는 시모가 제게 살려달라고 애원부터 하기 시작했고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살려달래요. 내가 죽일 생각인 건 알고 있긴 한가 보죠. 라며 대꾸를 하자 그게 아니라 한 번만 봐줘. 라면서 결국 자기 잘못이 뭔지는 말하지 않고 봐달라는 아픔만 떨더라고요. 결국 저는 자전거 도로를 지나치자마자 아래에 있는 배 선착장인지 먼 흰다리가 있길래 그리로 끌고 가다 말고 급기야 시모의 머리를 한강 물쪽으로 처박아 버렸고 시모는 다행히 물 안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눈앞에 있는 한강물이 제법 차 보이긴 한 건지 아유 며느라 내가 좀 얻어먹겠다고 한 건데 생각이 짧았다. 라면서 진절머리를 치며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뒤에서 아줌마는 이미 도망가고 없고 다른 한 사람은 언제부터 친했다고 저희 엄마 옆에 꼭 붙어서는 말려보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데 진짜 싸그리 다 물에 빠뜨리고 싶은 걸 겨우겨우 참아냈습니다. 그날 시모는 완전히 맥주에 얼굴이 젖은 채로 한강 공원에 있는 아리스물로 세수를 하고선 홀딱 젖은 생쥐꼴로 옆에서 뒤늦게야 도와주는 척을 하며 부축하는 지인의 도움도 뿌리친 채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마저 엄마를 챙긴다고 따로 밥을 사드리고선
대화를 좀 하다 친정집에 바래다 드렸습니다. 그간 시무가 서울 올라오고 나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는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번 이런 식으로 밖으로 불러내 돈을 쓰게 하고 뭘 사달라고 급기야 자기가 사귄 서울 친구 앞에서 사돈을 잡는 척 해대면서 자기 기강을 세우고 센 척을 하려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 친구들 앞에서 나는 사돈을 이렇게 부려먹고 살아 라는 척을 해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저희 엄마를 더 모질게 하냐 대하듯 하고 시중을 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저는 더욱 열이 받았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는 시모방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놨어요. 혼자 살다 뒤질년을 데려와 보살펴줬더니만 내 엄마한테 감히 그딴 짓을 하고 살았어? 라면서 시모의 방 안에 있는 몇 없는 가구들을 우리 딸들 교육시킬 때 쓰던 작은 화이트보드를 들고 와서는 때려 부수며 아주 개박살을 내버렸고요. 시모의 입에서 절대로 우리 엄마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각서를 받아낼 때까지 정말 정신나간 년마냥 시모방의 벽지까지 뜯어버렸어요. 저의 경기에 소름이 돋는 걸 떠나 거의 겁에 질려 감히 얼굴도 못 쳐다보던 시모는 이러다 자신이 쫓겨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약속하란 말에 약속을, 각서 쓰란 말에 바로 각서를 쓰면서 저한테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 알아서 방을 치우던지 내버려 두고 살던지 알아서 짜져 있으란 말을 하곤 시모 방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날 시모는 오줌도 안 마려운지 방 밖으로 감히 나와보지도 못한 채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자진해서 갇혀 있었고 지금까지도 가족들 눈 피해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이 옆편네 제 눈치 보느라 그 좋아하는 TV도 제대로 못 본 채로 있고 제가 핸드폰을 뺏어버린 바람에 연락도 누구랑 못한 채로 혼자 거의 돛 닦는 듯이 방에 처박혀 있어요. 저희 딸들은 할머니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냐고 하는데 전 시모 들으라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며 일부러 거실에서 큰 소리로 시모를 욕보이고 있으며 남편도 어머니 요즘 괜찮으시냐며 퇴근하면 괜히 방 밖에서 노크하고 문 열라 하며 시모를 찾는데 제가 일부러 내버려둬 혼자 있고 싶겠지 그래야 할걸? 라면서 나오지 말라며 또 큰 소리로 말합니다. 전 이 생활을 오래가 갈 때까지 절대로 바꾸지 않고 내버려둘 생각입니다. 정말로 시모가 저와 사는 게 괴롭다면서 머리라도 깎아서 절에라도 들어가게 바라는 심정으로 내 엄마한테 함부로 한 짓거리를 되갚아주기 위해 시모를 더욱 독하게 따돌리고 무시하며 살 거예요. 저러다 입에 거미줄이라도 쳐서 평생 입도 못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에 결혼을 한 29의 새댁입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과정 진학했다가 중도 포기를 하고 취업 진로로 바꿔 현재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참고로 남편은 저희 회사 대리로 근무를 하던 사람이었고 저보다는 딱 1살 연상의 회사 선배였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얼굴을 익혔고 남편의 동료분들이 옆에서 분위기를 띄워주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싶을 만한 멜랑콜리한 상황을 만드신 바람에 저는 남편이 제게 고백을 하기도 전부터 남편의 마음을 눈치챘고요. 혹여나 회사 사람들 틈에서 제 이름이 오르내릴까 겁이 정말 많았는데 사내 커플을 흉부터 보는 일방적인 분들이 다행히도 저희 회사에는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레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연애는 딱 1년 정도 하고서 작년 코로나를 피해 좀 별나게 결혼을 했고요. 지금은 현재 제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에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둘이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남편의 명의인 줄 알고 계십니다. 결혼할 적에 같은 회사 동료를 데려왔다는 말에 똑같이 제약회사 다니는 거야? 라면서 저를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저희 회사에서 얼마 벌어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둘이서 벌어 언제 돈 모으고 언제 집 사고 제대로 독립이나 하겠어? 라며 우려의 눈빛을 마구 내비쳤는데요. 그때 남편이 옆에서 저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식의 눈빛을 보내고선 혼자 막 말을 뱉어내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간 열심히 돈 모아서 집도 마련했어. 엄마랑 아빠 부담 들기 싫어서 내 독립은 나 혼자 준비를 했으니까 다른 건 따져보지 말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내 짝으로 괜찮은 사람인지만 봐줘.
이 사람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또 똑똑한 사람인데. 경제적인 건 집도 구해놓은 우리한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이죠. 순식간에 결혼하기 전부터 제 명의로 된 집이 공식적으로는 남편 명의의 집으로 동갑이 되어버린 터라 많이 당황스럽고 얼척이 없었지만 그 후 시어머니가 보인 반응에 남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을 구해놨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이고 내 새끼, 네가 뭔가 집안을 위해 해낼 줄 알았다.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용돈도 쥐꼬리만큼 주는 줄 알았더니 다 생각이 있어서 돈을 모으고 집을 사는데 쓴 거였구나. 기특하고 창해 죽겠다 내 아들. 이러면서 남편을 저 보는 앞에서 껴안고 예쁘다고 볼을 쓰다듬고 막 장하다고 엉덩이를 치시는데 와, 우리 남편 정말 그간 얼마나 시어머니 옆에서 돈 타령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감이 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가 업계에서 연봉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남편도 실제 결혼 전에 저랑 모아놓은 재산에 대해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본인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이 넘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 시어머니가 돈을 못 벌어서 용돈도 쥐뿔 만큼 준다고 말을 하는 순간 알아차려버렸네요. 남편이 그간 돈 못 버는 척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용돈을 조절해 드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돈거렸으면 아들내미가 잘 벌어오는 월급까지 거짓말로 못 버는 척 숨겨가면서 지갑을 열지 않았을지 눈에 선했고 그와 동시에 혹여나 돈 타령의 다음 타겟이 내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솔직히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남편한테 직접 말도 꺼내보며 어머님이 그간 돈 달란 소리를 주고 태우셨나봐? 라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남편은 어째 제 말을 한 번에 알아듣고는 미안해. 내가 웬만하면 이런 돈 문제로 니꺼 내꺼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엄마가 돈에 있어서만큼은 좀 유별나.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시고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자식들한테 그 돈을 채워받겠다는 생각도 큰 분이셔. 그래서 나나 내 동생도 둘이서 미리 합의를 보고는 엄마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돈 있는 내색을 안 해. 돈을 줘봤자 아껴 쓰는 분도 아닌지라 미리미리 이렇게 선을 그어놔야 우리도 엄마가 감당이 되더라고. 라면서 대답을 했어요. 순간 나 이 결혼 해도 문제 없는 거지? 라면서 시어머니 되실 분이 무섭다며 막 헛웃음도 꺼냈는데 솔직히 남편이 괜찮다는 말이 믿음직스럽진 못했지만 전 자신 있었어요. 내 집이니까 명의만 안 바꾸면 누가 뭐래도 그 집은 영원한 내 집이고 시어머니가 돈 달라고 하거나 돈 문제로 뭐라 하시면 깔끔하게 무시하고 모른 척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살짝 칼 같은 성격이 있는 터라 거절하는 것만큼은 특히나 시부모님하고 거리를 두고 사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도리만큼만 잘 해드리다가 그 이상으로 선을 넘어오시면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남편에게도 확실히 중간 정리를 하라고 말을 할 생각이었죠. 결혼 생활은 부부끼리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가족들과의 상호 관계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던데 전 솔직히 남편을 보면서도 그 걱정을 잘하진 않았어요. 결혼 전부터 월급 적다는 사기를 쳐온 남편인데 결혼하고도 혼자 적당히 커버를 잘 쳐줄 거라 확신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저를 커버 쳐준다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산 집을 보겠다면서 저희 집으로 막 찾아오려 할 때 그때가 서울의 확진자가 막 1000명을 넘어서던 때였거든요. 그 전에 이미 집들이 한 번 그리고 시어머니가 집 구경한다고 저희 둘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말도 없이 혼자서 오신 적이 2번 정도 있었고 그 사이 남편이 올 때는 말 좀 하고 오시라고 혼자 쓴소리를 좀 했더니 그 후 진짜로 집에 오겠다는 문자 한 통을 남겨놓고 찾아오신 적이 3번 정도 더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집을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것도 솔직히 며느리로서는 저 정말 짜증났거든요. 내 부모가 아니라서 매번 편할 수만도 없었고요. 그래도 며느리라고 윗어른 대할 때 버르장머리 없단 소리를 안 들어보겠다고 오실 때마다 밥 해드리고 차 내어드리며 대접을 해드렸는데 그게 저를 만만하게 볼 이유가 되어버린 건지 시어머니는 올 때마다 내 아들 집인데 엄마가 돼서 눈치 보고 오는 것도 솔직히 웃기다 라는 말씀을 굳이 저한테 해가면서 집 안으로 쳐들어오셨습니다. 그놈의 자기 아들 집이라는 걸 무슨 자기가 돈을 대줘서 아들이 집을 산 것 마냥 본인 어깨가 들쓰고 올라가서는 제 앞에서 아들 집이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데
정말 가짠더라고요. 이게 사실 네 명의 내 집이고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 집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러니 가짜일 수밖에요. 그렇다고 제가 집 있는 척을 하며 과시하는 성격도 절대 아니었는데 늘 집에 자주 찾아와서는 저를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가 눈에 너무 선해서 저로서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더한 게 뭐였냐면 저희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괴롭힘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학교 다닐 적에 못 배운 것들한테나 당할 법한 정도로 수치스럽고 무식한 방법의 괴롭힘을 제가 당해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로부터요. 그 확진자가 많은 때에 어머님이 또 평소처럼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 글쎄 제가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 보던 도중에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신 겁니다. 너무 놀라 무슨 말도 못하고 문을 열고 있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어머님은 아이고 우리 며느리 볼일 보네 우리 아들 집에서 라면서 저를 쳐다보다 문을 쾅 닫고 나가시는데 진짜 뭐 하자는 건가 싶더라고요. 딸 일부러 놀리려고 들어온 건지 아니면 모르고 들어왔다가 괜히 뻘쭘해서 사과 대신 저딴 말을 사과라고 하신 건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수치스럽고 황당한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뭐 주말에 시아버지 데리고 오셔서는 화장실 들어가는 저를 따라와선 문을 열어버리느라 제가 바지를 벗다 말고 비명을 지르며 바지를 올려 입은 적도 있었고 퇴근하고 왔더니 저희 집 앞에서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시길래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안방으로 가서 옷을 편하게 갈아입던 도중 예! 하면서 일부러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머님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날 결국 제가 표정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싫은 티를 팍팍 내며 어머님 들어오실 때 노크 정도는 좀 하고 오세요. 라며 신경질을 내버렸는데 그게 결국 시어머니의 비위를 거슬리게 했는지 당일 삐진 척을 팍팍 하며 주는 밥도 안 먹고 차도 안 마시고는 혼자 꿍해서 TV를 보다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번 정도 더 자기 아들 보러 왔다면서 내 아들 집인데 간수 잘하고 살아라 라면서 제가 집을 잘 치워놓고 사는지를 확인하겠다며 오셨고요. 그러다가 저번 달에 결국 제가 수치심은 물론이고 얼굴이 화끈거려 정말 남편이고 뭐고 내 집안에서 다 쫓아버리려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 출근을 못하고 반차 내고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약 먹고 잠들어 있다가 핸드폰을 보니 시어머니로부터 문자 폭탄이 와 있더라고요. 아들이 일하고 있는 시간인 걸 뻔히 알면서 여러 번 전화를 하셨는지 애가 전화를 안 받는다. 이따 아들 집에 가려는데 좀 필요한 게 있나 없나 물어보려 했더니만 라고 하시더군요. 그 와중에 너네 집이라고 하면 될 걸 또 아들 집에 가려 한다는 말로 저를 거슬리게 하더니 또 집에 온다고 하시는 말에 저도 모르게 어머님 저 지금 아파서 누워있어서 오늘은 오지 마시고 주말에라도 오세요. 요즘 남편도 야근해 저도 일해 아파 정신이 없는데 어머니까지 오시면 저희가 제대로 대접해드리기도 힘들고 라고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제 말을 끊고서는 그런 게 어딨어 내 아들 집인데 아들도 아닌 네가 왜 오라 말아야 라는 말로 확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하신 줄 아세요? 저녁에 남편도 퇴근할 시간에 시아버지까지 모시고서는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다음날 출근해야 해서 그날만큼은 푹 쉬면서 몸이 낫도록 온 신경을 다 써야 했는데 마치 방해라도 하겠다는 듯이 집에 오신 시어머니는 남편마저 표정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 보고 민망하셨는지 네가 연락을 안 받아서 내가 이 시간에 오질 않았니? 왜 하루 종일 연락을 안 받니? 라면서 이러다 온 남편을 닥달하시더군요. 결국 남편도 두 손 두 발을 들겠다는 심정으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라면서 건성으로 왜 왔는지를 물었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까 며느리가 아프다고 해서 밥이라도 차려주러 왔는데 이미 저녁을 먹었을라나? 라면서 속에도 없는 제 걱정을 해주시는 척을 하며 부엌을 살피시더군요. 시아버지는 그 와중에 앉으란 소리를 안 하냐? 라면서 한 소리를 하더니 집 소파에 앉으셨고 시아버지가 자리를 먼저 잡으시자 시어머니도 나도 좀 앉자 라면서 소파에 따라 앉으셨는데 그 순간 저는 고열과 두통으로 정말 참기 힘들 정도의 피로가 몰려온 바람에
이 무자비한 시부모님을 도저히 환영만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 먼저 들어갈 테니 쉬다 가세요. 라는 말을 남긴 채 남편을 슬쩍 째려보곤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상태가 안 좋은 거라는 남편은 어떻게든 시부모님을 내보내겠다면서 아니 사람이 이렇게 아픈데 정신없이 이렇게 또 오시면 어떡해요. 다음날 출근해야 돼서 지금 1분이라도 더 쉬어도 모자랄 판인데 라면서 어떻게든 설득시킨다고 밖에서 주저리 거리고 있는데 시모는 꿈쩍도 하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의 모습에 기가 찬다는 식으로 아니 너는 기껏 집도 해왔는데 네 마누라 앞에서 벌벌 기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와서 좀 쉬겠다는데 겨우 며느리 하나 눈치를 봐야 하는 거야? 그것도 서른도 안 먹은 새파랗게 피도 안 마른 어린애 눈치를? 라면서 저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이런 말까지 들으니 저도 방 안에 들어가서 속 편하게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할 수만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오해를 풀고 기왕이면 가시라는 말씀도 또 조심스레 드려볼 작정으로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어머님을 보며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이래서 좋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어머님이 오해하도록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몸 너무 라면서 말을 꺼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말하는 중에 저벅저벅 다가오시더니만 급기야 제 말을 잘라먹고는 제가 입고 있던 긴 주름 치마를 확 들쳐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단 몇 주 만에 안방을 나가서 겪어버린 수치스러운 일에 저는 제 치마가 들려 안에 입고 있던 팬티가 드러나는 걸 피부로 느끼며 소리를 지른 채 치마를 부여잡아 내렸고 그 순간 건너편에서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헉 하고 절 바라보고 있는 시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치는데 저도 모르게 남편을 향해 제발 데리고 좀 꺼지라고 네 엄마 라면서 괴성을 내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더러운 이 기분은 도저히 단시간 내에 수그러들지가 않았어요. 학교 다닐 적에 어린 남자애들이 아이스 깨끼를 한다고 치마를 들춰버리면 그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지고 기분이 더러웠는데 다 크고 나서 내일 모레 서른인 저의 치마를 그것도 딸도 아닌 며느리의 치마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쑥 들어올리고 한다는 말이 아이고 안에 속바지 정도는 입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입었네. 그렇게 춥게 입고 있으니 봄인데도 몸이 아파서 빌빌거리지. 라면서 남편과 시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제가 속바지를 안 입을 줄 몰랐다는 변명을 하면서 뭐가 웃긴지 막 입을 실룩거리시는데 제가 그만 그 웃는 입을 찢어버리겠다면서 아가리 닥쳐 이 아줌마야 라는 말과 함께 시어머니가 입고 있던 갈색의 가디건을 잡아당겨버리며 그 옷을 벗겨버렸어요. 아주 얇은 뜨개질로 만들어진 듯한 그 가디건이 제 손에 늘려져 시어머니의 몸에서 벗겨지자 곧 찢어져 버릴 것처럼 옷이 끝도 없이 늘어났고 그 안에 검정색 단추가 박힌 와이셔츠 비스무리한 실크 윗옷을 입고 계셨던 시어머니의 두 옷을 작정하고 제 두 손으로 잡아다가 다 찢어버리겠다고 두 손을 벌려 그 옷을 정말 찢어버렸습니다. 당장 꺼지게 하라니까? 라면서 그 와중에 남편을 향해 네 엄마를 왜 여태 내 집안에 내버려 두냐면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제서야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몸싸움을 말리다 끝내 시어머니를 두 팔로 안아 못 움직이도록 고정을 시켜놓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지 엄마를 구제불능이라고 흉까지 퍼부면서 말이죠. 뒤에서 여전히 이게 다 뭔 일이냐며 반간을 하고 있는 시아버지께 뭐 구경 났어요? 마누라가 저질렀다는 거 처음 봐요? 한두 번 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데리고 안 나가고 뭐 하는 거예요? 라면서 험악한 표정을 지은 채 다시금 목 놓아 말을 하자 시아버지는 그래 간다 가. 나도 이제 무서워서 못 오겠다. 라며 저와는 눈을 더 마주치지도 못하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려 하는데 시어머니가 글쎄 또 그놈의 지 아들 집 타령을 하면서 내 아들 집에서 니까짓 게 뭔데 나가라 마라 명령질이야. 니까짓 게 뭔데 니가 이러니 내가 안 괴롭히고 배겨? 내가 가만히 손 놓고 지켜만 보겠냐고 라며 한 대 더 쳐달라는 식으로 주둥이를 터는데 그만 저는 제가 뜯어놓은 시모의 일부 윗옷을 완전히 아랫단추까지 다 억지로 뜯어당겨 버려서는 시모가 입고 있던 안의 살색의 네이가 보이게까지 옷을 망가뜨려 놓았어요. 시모가 발악을 하면서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하길래 제가 내 집에서 그 입 그만 안 다물어? 라며 시모의 가슴팍을 한 대 때려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내 집이라고, 내 집. 네 잘난 그 아들 집이 아니라 애초에 내 명의로 내 부모님이 사주신 내 부모님 집이자 내 집이라고, 이 그지 같은 년아. 라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머리를 한 대 치니 그제서야 이게 뭔 소리냐면서 자신을 여태 붙잡고 있는 아들을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엄마, 이 집 내 집 아니야. 며느리 집인 거 내가 괜히 엄마가 돈 타령할까봐 그냥 잠깐 내 집이라고 뻥만 쳤던 거야. 제발 그러니까 아들 망신 좀 그만 시키고 아들 집 타령 좀 그만해. 나 진짜 엄마 때문에 쪽팔려. 와이프 얼굴도 이제 못 보겠어. 장모님, 장인어른께 죄송스러워서 최가집도 못 가, 나 이제. 라며 울먹이는데, 진짜 그 예민한 그 아들이나 어찌나 등신들 같던지요. 얼마나 구질구질해서는 남자 새끼가 마누라 집을 자기 집이라 속이고 또 엄마라냐는 지 아들 집이라며 생색을 내다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 꾹 다물고 넉나간 듯 머저리같이 서 있는데, 정말 내가 이 집 구석에서 뭘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현타가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지끈 눌러 감싸고 있는 저를 본 남편은 제 심기가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던지 얼른 나가라니까 좀 라면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거의 강제적으로 끌다시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시모는 제 아들 손에 잡혀서 끌려가는 와중에도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집이 어떻게 제 집이라는 거야. 어떻게 네 집이 갑자기 며느리 집이 돼. 명의 변경이라도 한 거야? 며느리 년이 그렇게 해달라고 널 구슬린 거지, 그치? 나머지 아들을 저로부터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그럴 리가 없다니까. 집문서 떼오라 그래. 네 집인 거 증거를 대라고. 라면서 발악을 한 채로 끌려 나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부모 앞에서 치마가 벌러덩까지는 어처구니 없고도 황당하다 못해 기분 더러워 죽겠는 경험을 한 채로 멘붕이 와선 시모의 옷을 찢어버린 것도 모자라 주먹질을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시모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결론을 내렸고, 밖에 따라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시모의 앞으로 가서는 본능적으로 저를 말리려는 남편을 피해 시모의 뺨때구를 한 대 쳐버렸습니다. 귓방망이를 맞아버린 바람에 시모의 대가리는 제 손과 함께 뒤로 빌려나가 떨어질 뻔했고, 휘청거린 시모는 자기도 한 대 때리겠다면서 저한테 덤비려 했어요. 그 사이에서 남편이 잘 막아주고 있어서 제가 맞을 일은 없었고, 오히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너 이거 제대로 안 맞고 나 한 대라도 맞게 하면 너 당장 이혼이야. 내 집에서 당장 쫓겨날 줄 알아. 라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일부러 시모석 뒤집어지라고 내 집이란 말을 얼마나 크게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유치한 인간하고는 똑같이 유치하게 대꾸를 해줘야 말을 알아듣는다는 인생 교훈을 그 자리에서 피부로 느끼며 다시는 내 집안 안에 네 부모 것들 발 못 들이게 해. 다시는 한 번만 더 이러면 진짜 네 부모들 내가 싹 다 위저로 물리고 너랑 이혼한다, 알았어? 라며 괜한 남편에게 종론 부리듯이 훈계를 하고는 유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문은 엘리베이터 타고서 내려갈 때까지 저희 집안까지 소리가 다 들리도록 복도에서 억울하다며 내 아들 집이 분명히 맞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창문 열고 아래를 보니 저희 오피스텔을 나가면서까지도 그 앞에서 남편을 붙잡고 네 명의의 집이 맞지 않냐고 몇 번이고 확인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알고 보니 지 아들 집이 아니란 생각에 돈줄이 끊겼다고 생각이라도 한 건지 얼마나 처절하고 찌질하게 충격받은 표정을 짓던지요. 그 꼴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와중에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시모꼴이 꼬셔 죽겠다면서 시모 머리맡으로 허공에다가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 제 침은 엄한 화단에 떨어졌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날 후 저는 한 번 더 쐐기를 받겠다고 제 명의의 집이 언제 어떻게 구매되어 제 명의가 되었는지 집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시모한테 전송했고, 내 집안에 함부로 더 발을 디뎠다간 그땐 우리 부모님이 가만 보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어디 돈 있는 부모든 며느리가 어디까지 당신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겪어보고 싶으면 한번 와보시던가 라며 문자를 했어요. 당연히 시모는 답장도 하지를 않았고 지금껏 저희 집은커녕 아들 무섭다며 남편한테도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줄곧 그날 이후로 남편의 위로를 받으면서 생일도 아닌데 남편이 사온 케이크를 얻어먹고 남편이 사온 선물이라며 사온 먹거리를 받았고 남편이 용돈 쓰라며 건네준 돈으로
친구도 불러다가 호텔 식당도 다녀왔네요. 졸지에 시어머니 덕분에 제가 남편한테서 더 귀한 대접을 받는 집안의 우세한 갑이 되어버린 꼴이었죠. 시부만 생각하면 정말 이제 다시는 치마를 입기도 싫고, 그래서 실제로 그날 입었던 그 주름치마는 당장에 버려버렸는데요. 그래도 옆에서 지 엄마가 또라이인 줄을 알고 저한테 헌신해주는 남편이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제는 시모도 이 집이 내 집인 걸 알았으니 함부로 아들 집 타령을 해대면 못 오겠죠. 우리 부모님이 나서서 해결하겠단 말에 겁먹고는 지가 알아서 잠수를 타긴 탔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0년생 여자이고 작년 9월에 결혼을 해서 여보 소리 듣고 살고 있는지는 이제 겨우 8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신혼 보내고 있는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을 겪어버려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다 행복해야 할 새 신부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병원을 오락가락하는 신세가 되었는지 여러분들께라도 공유를 해서 제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분이라도 더 얻어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제가 너무 절박하네요. 저희의 결혼은 애초부터 어긋남이 적나라했던 결혼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희 결혼을 무지하게 반대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시아버지로부터, 그 후에는 시어머니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의 직업은 자동차 수리기사인데 직업의 문제로 저희 친정어머니가 애초에 저희 결혼을 심하도록 반대하셨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이 직업 때문이란 말씀을 못하시고 그냥 싫다고만 하셔서 울고 불고 별짓을 다 하며 엄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끝낸 말씀을 털어놓기로는 엄마 주변에 젊을 적 애를 하나 낳고 꽁냥거리며 잘 살고 계시던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남편이 저희 남편 직업과 똑같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인분이 일을 하던 도중에 전기 감전사로 인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을 하셨고 엄마의 지인분은 평생토록 지금껏 과부로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건너들어도 기분이 쎄한 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엄마가 딸을 걱정하는 마음도 알겠고 이왕이면 고생 안 하고 일을 하는 사위를 들여서 안전 걱정 안 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도 알겠더군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남편이랑 서로 머리 맞대가며 엄마 옆에서 연애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자주 남편 데려가 얼굴 비춰드리고 함께 밥이라도 먹는 자리를 더 가져보며 애를 쓰다 겨우 받아낸 결혼 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 시부모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아들 무시하고 결혼을 반대했다며 말이 많았어요. 한동안 시부모님은 저희 어머님을 따라 복수라도 하겠다는 듯이 저를 무시하고 안부를 하셨고 그 바람에 저희는 친정엄마를 겨우 설득하고 나서야 또다시 시부모님 마음을 돌린다고 정말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세상에 어른들한테 결혼한다고 허락 한번 구하는 것이 이리도 시행착오와 고비가 많을 줄은 정말 태어나 연애하며 상상도 못했어요. 막연하게 그리던 결혼은 모든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할 줄 알았더니만 사돈 간의 자존심 싸움과 빈정상할 일로 거듭되는 고비가 연속으로 나타났고 그 사이에서 저희 커플은 정말 죽어나갈 판이었습니다. 결국 결혼을 하게 된 건 시아버지가 먼저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마음을 바꾸면서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다며 허락을 해주셨고 그래서 겨우 식장에 들어가고 혼인신고를 하고서 함께 사는 부부의 모습을 온전히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딱 그렇게 겉보기에만 정상으로 보이는 부부였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의 지독한 행동들로 인해서 저는 거의 매일 눈물바다를 만들겠다는 듯 울어 제꼈고 저희 남편은 또 그 사이에서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를 정리한다고 지난 8개월간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집들이를 하던 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할까 말까 고민이 많다가 아가씨는 미리 따로 초대를 하고서 시부모님만 나중에 초대를 하고자 했어요. 아가씨는 아무래도 젊으니까 아무 때나 놀러와 맥주를 마시든 뭐라든 오빠 집에서 놀고 가라고 하면 잘 찾아와 줄 것 같아서 저도 부담 없이 아가씨께 연락을 하며 오라고 했고 시어머니께는 아가씨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연락을 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해서 아가씨랑 어머님 아버님은 따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편한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그날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라면서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상의를 하고서 말해 주시겠다고 말하셨고, 저는 그런 줄 알고 기다리겠다고 대답을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아가씨가 내일 가도 되냐는 연락이 왔어요. 저야 뭐 저녁 시간만 되면 퇴근하고 바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 된다며 오케이를 했고, 다음날 제가 맥주에 와인, 파스타에 스테이크까지 싹 다 준비를 해서 그날 아가씨랑 남편이랑 같이 영화도 보고 수다도 이런저런 떨며 친분을 다졌습니다. 정말 즐겁고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까지 시어머니는 여전히 언제 시간이 된다는 연락이 없으셨고, 저는 아가씨를 보내놓고 다시 어머님께 한 번 더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아주 노발대발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너는 며느리가 돼서 시부모를 먼저 모실 생각을 못하고 네 시누이만 쏙 빼서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을 따돌리냐 라고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어머니께 미리 말씀도 드렸고 다만 답변을 기다리는 와중에 아가씨가 시간이 된다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시댁 식구니 초대를 한 것뿐이었는데 정말 난감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던 남편도 뒤늦게야 시아버지의 전화를 대신 받아서는 오해가 있었다며 말을 건네는데 시아버지가 급기야 네 엄마가 그러던데 니네가 우리를 초대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말을 잘못했던지 아님 거짓말을 하셨던지 시아버지와 저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신 겁니다. 다행히 남편이 내가 통화하는 거 옆에 들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라면서 시아버지께 재차 설명해서 급한 오해는 꺼버렸는데 제 기분은 너무 잡치더라고요. 전 분명 시어머니께 약속 날짜를 잡아달라 먼저 살갑게 전화까지 드렸었는데도 그걸 다 뻔히 기억하실 거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셨다는 게 너무 약이 올랐습니다. 어른으로서 공경할 깜냥도 안 된다며 실망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시어머니신데 우기고 내 말이 맞다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저는 저대로 확실하게 말을 전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사과를 드렸고 우여곡절 끝에 시부모님을 모신 집들이까지 무사히 끝마쳤네요. 그런데 이 정도는 그 후에 겪은 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결혼 허락만 해주셨을 뿐 여전히 나를 그리 탐탁찮아 하신다는 것을 집들이 일로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 딴에는 더욱 잘 보여야겠다는 며느리의 마음이 컸습니다.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안부 인사도 꼬박꼬박 저녁 먹고 난 시간마다 일부러 드렸고, 시댁으로 자주 오라고 하시는 것도 남편이 괜찮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서서 가곤 했었어요. 괜히 안 간다며 뻗팅겼다간 시댁에 오기 싫어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까봐 더 열심히 시댁도 찾아뵙고 저희 집에 오신다는 시어머니의 발길도 절대로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제가 시어머니께 유혹을 처먹을 일이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 마주보고 지내는 사이에 괜한 싸움이 일어나면 서로 얼굴 보기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 지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랑 얼굴 붉히며 불편해하는 것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이 혹은 일부러 불편해져서 저로부터 오만정이 다 떨어지게 만들고자 작정을 하신 양반인 것 마냥 저를 함부로 대하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청바지를 입고서 주말 아침에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호출을 받고 시댁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절대로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지하철을 타고서도 2번 갈아타고 30분 정도를 가야 했기에 저희 딴에는 하루 일정을 빼서 시댁에 찾아뵙는 것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제 옷을 보고는 말씀하셨어요. 시댁에 오는 애가 깔끔한 청장을 입고 오더라도 봐줄까 말까 한데 너는 어디 소풍 가니? 청바지 입고 시댁에 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생각을 한 거야? 라면서 입이 삐쭉 튀어나오셨고 요즘 세상에 누가 옷 입는 걸로 시댁 친정가는 룩을 따줘. 라면서 황당하다는 듯 제 마음을 대변한 채 화를 내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재차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네 마누라를 쏙 빼닮아가는 것 같구나. 하지 말란 짓거리는 구태여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네. 얘가 생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여자 하나를 잘못 만나서 얘가 순 나쁜 물로 가득 들어버렸어. 라고 말이죠.
그 말에 남편은 저를 앞에 두고 시어머니랑 정말 대판 싸울 뻔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는 남편의 말에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서 이게 다 며느리 하나를 잘못 들인 것 때문이라며 제 탓을 하는 시어머니와 도저히 대화라는 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날은 결국 시댁에서 밥 한 끼를 얻어먹지도 못한 채 도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싸우면 그 다음날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제 잘 들어갔니? 라면서 안부 연락이 먼저 오셨고, 그러면 전 또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건네시는 어머님의 비유를 맞춰드린다면서 화를 숨긴 채 대답을 하며 대화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다 풀린 줄 알고서 저희 집에 오겠다는 어머님께 네 라고 대답을 하면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셔서는 여전히 화가 난 채로 꽁한 채 저한테는 전화를 했을 때처럼 말을 걸지도 않고는 본인 아들 입에 들어갈 밥상을 차려놓은 채 얘 오면 먹여라 라는 말을 남기곤 집에 가셨어요. 남편이 그날 야근을 해서 늦게 왔으니 망정이지. 혹여나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이 광경을 목격했다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앞에서 대판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크고 작은 마찰과 그 사이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또 다른 마찰이 반복되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제게 한 가지 한결같이 대우를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가지는 것을 북돋아주는 것이었죠. 손주를 꼭 보고 싶다면서 저희 두 사람이 언젠가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자주 내비치던 시어머니는 저를 혼내는 와중에도 혹 남편과 저 때문에 싸우는 와중에도 결혼하고 3달 정도 지나서부터 늘 저 하나를 위해서 챙겨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약이었어요. 저의 옷차림과 약속을 정하는 스타일 등 모든 것을 나무라고 혼을 내려 하시던 어머니께서 유일하게 저에게 살갑게 다가오실 적이 바로 그 임신이 잘 되는 보약을 먹으라고 할 때였습니다. 한의원에서 임신이 잘 되는 한약을 처방받았다면서 건네주시는 그 한약을 잘 받아먹고 지냈고 이 약이 몸에 정말 좋기라도 한 건지 제가 살이 좀 포동포동해지고 주변에서 얼굴이 복스러졌다는 소리를 제법 듣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타박할지라도 본인도 결국 저희 남편의 어머니시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는 걸 보고 싶어하는 할머니셔서 그런지 며느리인 저에게 임신만큼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는지라 저 또한 제가 어머니께 확실한 가족으로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얼른 아이를 가지는 것이 가장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이라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사주신 그 한약을 정말 열심히 복용했습니다. 한두 푼 한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을 써서 용한 한의원한테 받아낸 거라고 말씀까지 하시니 저는 저대로 나를 위해 이렇게 큰 돈을 써주셨구나 하면서 감동을 먹어서는 그간 시어머니한테 당해온 수모를 새까맣게 잊어가며 약을 복용했고요. 그러다 시댁에 갈 때 입는 옷 문제로 시비를 걸거나 집에 찾아오신 시어머니께 제대로 된 가짓수 반찬을 내어놓지 않았다며 혼을 낼 적에도 시어머니가 건네주시는 한약을 보기만 하면 화가 풀렸어요. 약을 주실 때만큼은 어머님도 제게 미안하다는 듯이 뻘쭘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눈치셨고 그래서 약 먹는 시간만큼은 일부러 제가 한약을 놔둔 서랍장의 위치까지 어머니께 알려드리고는 직접 꺼내주시기를 기다리기도 했답니다. 되도 않는 사랑을 갈구해보겠다면서 며느리가 혼자 시어머니께 아양을 떨고 애교를 부려보려 한 짓이었죠. 그리고 정확히 약을 복용하고서 2달 뒤부터 저는 생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달에 생리를 안 한 것이 설마 임신인가 싶었고 내내 임신 테스트를 사다가 임신 여부를 확인하던 도중에 임신이 아니라고만 떠서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2달이 되고 3달이 더 지나도 생리를 하진 않는데 임신은 여전히 되지도 않았고 혹여나 테스트기가 문제인가 싶어서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제 몸이 너무 망가졌다고 제 난소가 나이에 비해서 10살은 더 나이가 들어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평소 건강한 음식을 위주로 먹고 1년에 아픈 날이 한두 번 될까 말까한 건강한 저였는데 갑자기 생리가 뚝 끊기더니 난소 기능이 쇠퇴되어서는 임신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속이 난임 판정을 받아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임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들뜬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난임 판정을 받아버리고는 정말 병원에서 얼마나 무서워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몸뚱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나 싶어서 말이죠.
병원에서부터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이 병원으로 뛰어왔고 저는 저대로 의사 선생님께 들은 말을 전하며 내 몸의 난소 기능이 망가졌는데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하시더라며 병원 앞에서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한참을 그 로비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남편의 부축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저희 본능적으로 시어머니가 주신 한약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사실 병원에서부터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꼭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아픈 이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들을 모두 다 체크를 하나하나 하셨는데 그때부터 이미 시어머니가 주신 한약이 너무 의심이 되더라고요. 선생님께 물어보니 그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임신 전부터 한약을 오래 먹으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내셨고요. 혹여나 어머님은 좋은 마음으로 약을 지어준 것인데 내 몸이 약에 안 받아서 문제가 생긴 거면 어쩌나 싶어서 남편한테는 말할까 말까 정말 미치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병원에서 선생님이 그러셨어. 이 한약, 어머님이 주신 한약, 이게 문제라고 하셨어. 지금 어머님께 이 한약 어디서 처방받았는지 물어보러 갈 거야. 이왕이면 그 한의원에 가서 처방전도 직접 떼올까 해. 나 혼자 갈까? 아님 당신도 같이 갈래? 라고 물으니 남편도 살짝은 예상을 했는지 같이 가자. 라면서 웃음기를 싹 뺀 채 묵묵히 저를 부축하면서 따라 나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그 한약 봉지 하나를 쥐어들고는 시한폭탄을 마주한 것 같은 참담한 심정으로 시댁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상태 그리고 제 손에 들린 한약 봉투를 보고는 마치 다 알면서 모르겠다는 듯한 뻔뻔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제 몸이 이미 망가져가는 중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화를 내야 할지 몰랐었지만 솔직하게만 말해달라며 시어머니께 이 약 어디서 처방받으셨어요? 한의원이 어디예요? 처방전이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네요. 라며 나지막히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예상했던 대로 응, 처방전 필요 없어. 좋은 거 다 때려 넣었는데 처방전은 무슨. 병원에 가도 그냥 아무것도 복용한 것이 없다고만 해. 몸에 좋은 건데 그거 의사가 하나하나 다 알아서 뭐해. 지들이 뭐 한의사가 해주는 약을 알아? 라면서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말을 해가며 한의원을 알려주길 거부하셨습니다. 재차 질문을 해도 재차 거절을 하며 애둘러 필요 없단 말만 하셨고 급기야 저를 향해 먼저 아유 진짜 몰라 나도 몰라. 그까지 한약이 뭐 그리 대수라고 안 먹은 척하면 되는 거 가지고 굳이 한의원을 알아야 하는데 애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며 먼저 저를 향해 짜증을 내는데 그 태도에 저도 그만 결국은 폭발을 해버리고야 말았어요. 시어머니고 뭐고 이건 정말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도 그만 인내심이 바닥을 서버린 것이었죠. 내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필요하다는데 당신이 뭔데 필요 없네 만에 자꾸 말대답이야. 라면서 끝내 제자리에서 일어나고는 제 앞에 놓여진 시댁 거실에 커피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나누는 대화를 같이 앉아 쳐다만 보고 있던 시아버지는 감히 네가 어디서 누구 앞이라고 이딴 행패를 부려? 라면서 저를 꾸짖겠다며 막 달려들어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저희 남편이 나서서는 시아버지를 뒤로 밀치며 소파에 억지로 앉혀버렸어요. 아버지, 지금 어머니 편 함부로 들었다가 아버지도 깜빵 가요. 라고 울부짖자 시아버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어느 시부모가 며느리를 혼냈다고 깜빵에 쳐들어가냐면서 더 역정을 내셨고 정작 시어머니는 아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깜빵이란 소리에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듯이 순간적으로 겁을 먹은 채 입을 꾹 다물어 버리며 우리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표정 변화가 너무 적나라해서 저는 가소로움에 한숨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제 옆에서 입 다물고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 표정을 알아차리곤 왜? 잘못한 게 있어서 더 말을 못하겠어? 깜빵 갈 일이란 것 정도는 알고 있긴 했던 거야?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래? 이 사람 지금 난임 판정 받고 오는 길이야 엄마.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라며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며 엄마를 차마 못 때리겠다면서 자신의 머리를 막 쥐어뜯고 때리며 스스로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그걸 말린다고 저랑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서 얼마나 달려들어 제지했는지 모릅니다. 거구인 남편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제가
대가를 싸그리 다 받게 할 거야. 내 몸 이렇게 만든 거 살인죄를 적용시켜서라도 남은 인생 깜빵에서 최소 몇 년은 썩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내 앞에서 자기 엄마 죄를 대변하겠다고 자체가 필요 없어. 라며 소리를 치자 그제서야 남편이 스스로를 때리던 행동을 멈추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다고 네 시모한테 그러냐면서 저를 원망만 하는데 그런 시아버지 입에다가 제가 들고 있던 한약 봉지를 뜯어 먹으라 했습니다. 어머님이 친히 지어주신 약이에요. 아버님도 이거 한번 복용해보시고 저랑 말씀하세요. 라며 억지로 시아버지한테 달려들어 약을 퍼먹이려 하자 시어머니가 옆에서 그걸 말리다 못해 이걸 어떻게 먹어? 라는 말과 함께 한약 봉지를 멀리 던져버리셨어요. 자기도 이 약이 정상인 사람은 먹어서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변명하면서 한다는 말이 글쎄 너를 이혼시키고 싶었어. 얘라도 낳으면 영영 부처의 며느리라 불러야 할까봐 어떻게든 임신이라도 하지 말라고. 어떻게든 그냥 이혼을 하고 좀 내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한 거였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난 당연히 니들이 신혼부터 임신을 할 줄 알고 내 딴에 유산만 시켜달라고 시기에 맞춰 약을 지은 건데. 나도군요. 그 바람에 시아버지는 이제서야 모든 사실을 다 알아챈 건지 지 마누라 편을 들다 말고 주저앉아 떨궈진 한약봉지를 말없이 바라보며 손을 떠셨고 시어머니는 한 번만 봐달라고 저와 남편을 향해 번갈아가며 잘못을 비셨어요. 그것도 평생 안 보고 살 테니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는 걸 용서라고 빌고 있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차마 자기 엄마를 용서해달란 말은 못하겠던지 싹싹 비는 자신의 엄마를 내버려 둔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여기서. 라며 자리를 벗어났고 저는 끝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시어머니가 꼴보기 싫어 그 목소리 좀 닥쳐달라며 시어머니의 주둥이를 향해 꽉 쥔 채로 힘껏 주먹을 날렸습니다. 멀쩡한 여자 몸 망가뜨려 놓고 한다는 죗값이 고자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 당신은 내 몸 망가뜨린 죄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가족들이랑 인사는 잘해둬. 나는 말을 남긴 채 시댁을 나섰고요. 그날 남편과도 도저히 말을 섞을 수가 없어서 양해를 구하고 혼자 친정으로 건너가 잤습니다. 아침이 되어서는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함께 미리 챙겨놓은 한약봉지의 성분 의뢰와 더불어 변호사를 찾아갔고요. 이게 단순히 고부관계 간의 위자료 문제로 해결될 간단한 일이 아닌 중범죄라면서 시어머니를 상해죄로 가장 세게 고소를 때려버리자는 말에 당연하다면 오케이를 했습니다. 집행유예가 뜨더라도 저는 약을 속이고 먹인 사기죄의 정신적 피해보상 그리고 남편과도 도저히 시모가 자꾸 떠오른다는 이유로 함께 살 수가 없다며 이혼을 하겠다 결심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혼의 사유를 당연히 시모로 보았고 시모를 향한 위자료 청구까지 또 따로 걸어버리기로 했고요. 남편은 당연히 이혼을 거부하고 난리입니다. 자기 엄마의 죄를 누구보다 잘 아는지라 남편도 지금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간 시댁에서 가장 열렬히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인데 자기 엄마가 한 짓으로 더 이상 저와 아이를 가지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매일같이 두려움에 목 놓아 울며 제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의 연락을 받는 저의 마음도 괴로워 죽겠는 심정이고요. 시모나 아들이 저러다 정말 죽겠다면서 자신이 죗값을 다 받고 이대로 죽던지 사라지던지 할 테니 제발 너희들끼리라도 이제라도 잘 살아달라는 뒤늦은 참회의 말을 건네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고 남편 또한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걸 잘 아는데 남편만 보면 시모의 얼굴이 떠올라 망가진 내 몸이 자연스레 생각이 나요. 그 바람에 괴로움을 느끼는 건 또 제 몫이고요. 일단 시모가 죗값을 무조건 받게 하고 싶었는지라 걸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해놓았고 남편과 이혼만큼은 서류 작성만 해놓은 채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시간에 잊혀질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에 조금만 더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려고는 하지만 결국 홀가분히 이 집구석을 떠나는 게 답일 것이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채 마음은 조금씩 이혼으로 굳혀져 가는 중입니다. 멀쩡한 자식 부부를 불구로 만들어 떼어놓은 이 천하의 못된 시모를 법적인 복수 그 이상으로 제대로 엿을 먹이고 싶은데 마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차라리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서 평생 남편을
자식 한 번 놓지 못하고 사는 남자로 만들어주는 게 시모를 향한 복수가 되지 않을까도 싶어서 이혼을 하지 말까 하는 고민도 문득문득 듭니다.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 이렇게 사연으로 구독자분들께 조언이라도 구해봐요. 어떤 게 제대로 시모를 엿먹일 수 있는 방법인지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